안녕하세요. 재테크 읽는 조선생입니다. 여러분, 우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12월 11일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을 방문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성장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난 6월 준공된 화성 동탄 행복주택은 LH 장기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의 업적을 기리는 만큼 특별히 대통령과 빵투아네트 김현미 장관 그리고 이번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LH 사장이 한데 모여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차별화된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늘어났다고 하며 양적 확대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2018-2019년 연평균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약 11만 7천 호로 2013-2017년 지난 정권의 연평균 공급량 8만 4천 호보다 많은 수치이죠. 여기서 정말 감사하게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을 기리고자 200만 호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는 240만 호를 달성하겠다며 비전 2025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땡큐.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역 양극화가 더욱더 극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임대주택 공급률을 높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주거난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 복지 같은 사회주의적 움직임이 많은 유럽 국가들이 기본소득제와 연금 같은 것으로 시중에 엄청난 유동성을 퍼부어왔는데 결국 그 결과는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으로 치닫게 됩니다. 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다음으로 집값이 폭등한 것이 아니라 집값이 폭등하니 후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삐뚤어진 민심을 달래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즉 공공임대주택을 증가시키는 것은 부동산 정책적 실패를 덮고자 하는 사후 약방문격인 행태인 거죠.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과다한 임대주택 공급은 시장 경제를 교란시키는 작용만 하게 됩니다. 그럼 서민들은 도대체 어디서 살아야 하냐?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무작정 공공임대주택을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다한 공급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임대주택 증가가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점은 인정하지만은 병원, 학교 같은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 없이 무작정 주택만 공급 후 사람들이 정작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면 LH 같은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장기 수선 충당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용자는 자가주택이 아니니 자연스럽게 관리에 소홀하게 되고 임대주택이 많은 지역은 생각보다 빨리 슬럼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슬럼화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결국 인프라가 미흡한 쓸쓸한 건물은 금방 낡는다는 점,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딱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은 결국 50년 일정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사용자에게 주위 시세보다 저렴하다며 분양을 하게 되는데 공공기관은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시세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분양 전환에 따른 분쟁도 많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강원도 강릉에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전국이 활활 타오르는 불장이듯이 강릉 역시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그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제가 강릉에서 어떤 지역을 특별히 다녀왔다 라고 하면 재미가 없으니 구체적으로 지역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몇 번 클릭해보면 주선생 여기 다녀왔구나 라고 대번에 맞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여튼 강릉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2시쯤 저는 강릉의 한 중개사무소에 달려갔습니다. 가서 대뜸 투자하려고 하는데 매물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자 손님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기 멀리 경상도에서 올라왔다고 하니 자기 사무실은 어떻게 찾아왔냐? 여기에 중개사무소가 여러 개 있는데 하필 이곳에 찾아왔느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마치 무술을 배우기 위해 무천도사를 찾아간 그 느낌이었습니다. 무천도사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냥 감이 와서 들어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 소장님께서 본인은 투자도 하고 중개도 하고 있으니 강릉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무천도사의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는 한 지역에 투자할 거면 A 아파트가 좋니 B 아파트가 좋니 이런 후보군 선택보다는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곳, 나의 손품이
덜 가는 곳,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중개사분들과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습니다. 매물들의 개수와 매매가 그리고 전세가,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데 있어 중개사의 자신감, 이런 분위기 정도로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달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지를 않습니다. 서로 이야기만 길어져 봤자 나중에 감정만 더 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 초보분들 중에서는 중개사와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나누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락기 때는 중개사들에게 그렇게 해도 허허 하면서 넘어가지만 상승기 때는 손님 한 명 한 명 쳐내기가 바빠 죽겠는데 거래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으면은 속마음으로는 당장에 꺼져라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아파트 구조가 어떻고 학군이 어떻고,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는 미리 사전에 충분히 습득하시고 중개사를 만나러 갔으면 본론부터 꺼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투자자이고 집주인이 살고 있는 매물은 없는지, 또 집주인이 역전세로 살 의향이 있는지, 또는 집주인이 나가면 전세 세입자를 금방 드릴 수 있는지, 아무튼 강릉의 분위기는 제가 본론부터 꺼냈고 매물을 받아 적는 와중에 매수 문의하는 전화가 계속 왔었습니다. 강릉이 이제서야 KTX역 생기면서 교통이 편리해졌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아직도 강원도라면 산 넘고 물 건너 북한 근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전화로 매매 중개를 많이 한다고 하며 계약까지 대신해서 체결해 준다고 합니다. 그날 또 수원에서 한 아주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2주 전에 계약 하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고 싶다고 매물 계좌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그 정도로 강릉의 분위기는 현재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어차피 강릉에는 신축 공급이 적기에 신축급들의 전세가율이 매우 높다는 점, 이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강릉이 제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상승 기류가 충만하다 하더라도 강릉 같은 소도시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강릉은 인구가 21만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나중에 혹시나 무슨 변수가 생긴다면 내가 탈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조차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의미와 같다는 겁니다. 본인에게 닥친 위기는 물론이고 이런 소도시에 투자자들이 싹 쓸고 지나간다면 실수요가 얼마 되지도 않는 시단위 도시에는 하락기가 온다면 역풍이 더욱더 크게 몰아닥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광역시처럼 완만한 하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도시는 급락이 있을 수도 있고 침체가 장기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전국 단위 투자자분들께 한마디 드리자면은 가급적 부동산 투자는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 단위에서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에도 상도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건들어도 될 곳과 건들지 말아야 할 곳, 물론 부동산 투자를 투자가 아닌 투기이며 적폐라고 외치시는 분들은 니까짓 게 뭔데 그딴 소리를 할 자격이나 되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분양권은 실수요자에게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저만의 나름대로 도덕적인 관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동산 도덕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